유무념 공부는 교학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영산에서 근무할 때 그때 원기 45, 6년경인데 대산 여래님께서 제2방언할 때 영산에 오셔갖고 계시는데 그 방청소 당번을 내가 하면서 어른님 유무념 하신 것을 주머니를 발견해서 태조사를 하시더라고. 콩을 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태조사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너는 안 하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기질변화가 더디고 확인도 못 하는 건데 그 일과도 잘 지키고 했어도 유무념은 안 했는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야, 가까운 일부터 또 좀 잘 되는 일부터 건수를 잡아라. 유념 건수를. 먼 일이나 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계문을 열어보니까 보통급은 그냥 괜찮고 특신급에서 입으로 하는 것이 3가지가 거의 걸리더라고. 다른 사람은 과실 말하지 마라. 또 2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마라. 또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많이는 안 해도 걸리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입을 사용하는 특신급 시키면 3개 가지고 한번 입이 철이 나도록 한번 유무념 해보랍니다. 한번 그래 봐라. 그러셔서 이제 수첩을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누가 다른 사람 과실을 말하면은 막 따라서 나도 하더라고. 야, 그러는구나. 또 내 얘기를 주장을 하려면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듣도 못하고 그 양인병술도 여간 많이 하더라고. 그때 이제 30대 초반인데. 뭐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또 술창이 꿈에서도 오는 것들. 그래가지고 여간 여러 번 체킹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주소를 알겠다. 그러면서도 재미있어. 나를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재미있게 해야 한다. 잘 안 돼도 검정 것이 많아도 공부 잘 된 거다. 무념한지도 모를 텐데 그 체킹한 거니까 잘 된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엄청 늦게 시작한 거죠. 그 뒤에 이제 기숙사 있게 되는데 기숙사 사감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현 선생은 무서워요. 그러네. 내 생각에는 내가 나 무서운 줄 몰랐거든. 그랬더니 너도 그래? 저도 무서워요. 학생 몇이 그러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철저한 유무념 공부가 소승으로 하는 거거든. 나는 절대 빈틈없이 늘 챙기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도 그런 것이 비쳤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 모자를 막 손바닥에다 써갖고 다니면서 유무념에 어머니 모자를 어머니는 무서운 거 아니거든. 사감이 무서우면 되겠어. 그러고 다니면서 유념을 한 몇 달 하고는 어째 지금 좀 덜 무섭지? 내가 그때 아직 멀었어요. 그런다. 학생들이. 그래서 또 한 사람 보고 너도 그래? 게 아이 지금도 무서워요. 어떻게 공부하시는데요? 그리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이 내가 어머니 못자고 은행은자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하는데 확실히 유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서도 배우고 모든 환경에서 내가 사감되니까 엄청 가르치려고 하는 그 직업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배울학자 일상생활요법 중에서 돌리는데 배우는데 돌리는데 내가 많이 애쓰고 있는데 조금은 나아졌어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울이야. 평가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공부는 소승으로 하되 유무념 하면 자연히 찰떡철매해지거든요.
교화는 대승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 조금 짐작이 되지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교화기를 갔는데 그때는 교무라는 단어가 없을 때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 다. 근데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이도 많이 먹고 또 교단들이 경륜도 있는 교도들이 선생님 하는데 난 그때 나이가 34살밖에 안 먹고 너무 부담되고 부끄럽고 내가 무엇으로 선생일까? 나이로도 선생이 아니지. 먼저 난 것이 아니니까. 교단적 그 내가 역할로도 저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가서 누가 선생이라고 안 하고 씨라고 그래. 이현 씨가 이러고 저러고. 이현 씨가 그때 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씨도 많이 썼어요. 선생이라고도 하지만 씨라고도 많이 썼어. 그게 일정 때 문화의 그 후였는지 아무개 그 출석 부르면은 아무개 씨 그러면은 대답하고 총부 그지 아침 자선 끝나고 그때도 씨로 하고 교당에서도 씨로 불렀거든 많이. 그랬는데 선생님이라고 한 것보다는 씨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왜 전에는 선생이라고 안 하지? 처음에는 선생이 거북스러웠는데 좀 지내니까는 씨가 별로 귀에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 무엇이 들어서 이러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문 가운데 암한심, 상대심의 그런 시기심, 그런 마음심자, 탐심, 진심, 치심의 상정급의 마음심자를 갖고 이제 유무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군도대기가 여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석신고에 모르고 지은 죄 꼭 용서 비르고 깨우쳐 주시라고 그 신고에 꼭 그거 넣었어요. 그때부터.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신도안을 갔더니 그때 이제 교학에 있을 때 대단한 장사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야 선을 이렇게 산천 보는 건 눈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발선이고 발. 너 행선 하냐?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행선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런 거 안 합니다. 야 행선해야 한다. 그러면서 선보를 일러주시더라고. 선보. 이렇게 걸어야 한다. 그래서 또 이제 그때 유무념에다가 선보. 그때 또 겨루가부자 말씀도 해주셨어. 기왕에 선하려면은 겨루가부자로 훨씬 건강상으로나 산매 도움이 된다. 침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내가 겨루가부자 1시간 선 할 수 있고 나 어디 걸어가면은 그 노인의 걸음걸이가 반드더 나온 것이 그 선보은애야. 그 이제 젊어서부터 계속 유무념으로 그런 게 이제 체질이 교정도 되더라고 유무념이라는 게. 그랬던 그 교학에 있으면서 그랬던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제 충북 교화부에 와가지고는 도로 특신급의 공중의사 단독 처리하는 것이 교학에 있을 때는 단독 처리 많이 해도 단독 처리인 줄 몰랐는지 교화부에 있으면 이러면서 단독 처리가 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교정원장한테 여간 꾸중을 듣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특신급으로 떨어졌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이 공중의사 단독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인가. 우리 예산 있고 우리 인력 있고 우리 1년 계획 있고 뭐 그냥 막 척척 진행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보니까 부장이 부교무더만. 교정원장님 부교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아 제가 부교무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독 처리 잘 연마하겠습니다 한 기억이 나네. 그 교화부 있으면서는 그렇게 그 기록하려고 하니까 좀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고 하기가 불편해서 그거 더 편리한 것이 없을까 해가 그때 이제 직원들을 의논해갖고 염주를 만들어서 하나는 개수가 많고 적으니까 하나는 좀 굵게 해서 개수 적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 사이 맨 끝에까지 오면 이게 자기가 이걸 유념하든지
이걸 유념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은 하루 지내고 나면은 여러 번 할 때는 하루까지도 안 가요. 점심때 되면 이미 얘가 꽉 차버린 때가 있어. 그럼 기록해놓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끈끈이 기록한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무념 그때 이제 그 아버지 2대 말 기념으로 유무념 염주를 그때 해보자고 그래갖고 뭐 다 의논해서 했던 건데 그 뒤에 좌산 상사님께서 시계를 해가지고 더 훨씬 편리하죠. 염주보다. 이거 어디다 놓치기도 쉬운데 시계는 차고 다니니까. 근데 시계가 또 자꾸 고장이 나고 기술이 그라대요. 그랬던 근데 제가 제일 유무념 공부를 잘한 때는 법의가 공개됐을 때예요. 법의가 공개가 법과 항마됐다고 공개가 되는데 연단을 못 올라가는 거. 백전백승이 안 되는 거 내가 확실히 아는데. 그때 이제 생사해탈은 평소에 유무해탈로 유무념을 했었거든요. 생사는 죽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유무념 하기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유무해탈. 뭔가가 새롭게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집착을 하는가. 뭔가 없어졌을 때 집착을 하는가. 이제 건강도 유무가 있고, 인연도 유무가 있고, 또 이제 물건도 유무가 있고, 재물도 유무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 상황 중에서 내가 얼마나 유무에 해탈하는가. 그리고 내수도 백전백승은 그냥 어림도 없었는데 공개가 되는 거라.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또 조실에 갔지. 아유, 법의를 이렇게 공개하시니까 교화선상에 설교로 연상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야, 외상이다 생각하고 땀 빼라. 힘쓰라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백전백승에 정말 숨어서도 오고 누가 몰라줘도 오고 안 오를 수가 없었어요. 탐진치도 그러고 암환심도 그러고 시기심도 그러고 완전 조복을 못했거든요. 나태심도 그러고 기타 등등이 백전백승이 안 되는데 백전백승이 돼야 황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또 자다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유념한 것은 유념 건수는 꼭 꿈에서도 그 유념 가지고 해먹고 하는 공부를 그 공개한 뒤에 하셔서 법의사정 공개의 본의를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것은 사정의 목적이 아니고 향상의 목적을 가지셨구나. 그때 외상까지 주시면서 공개하시는 그 성의를 그때 짐작이 됐어요. 나로 봐서.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대산 열애님의 은혜가 무궁해요. 처음부터 영산에서부터 유무념 시작한 것도 그러고 법이 공개하셔가지고 억지로 키워주시고 안 어릴 수 없도록 해주신 그 은혜도 무량하지만 그 정성스럽기는 내가 생각해도 있는데 그 변화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그 상당히 업력은 무서워. 업력은 참 고칠 수가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사람마다 다르로구나 해서 단전에 늘 기운 내리는 것으로 유무념 도움됐고 그 다음에 그래도 크게 효력을 얻은 건 기도에 조석신보의 유무념 내용으로 꼭 보고 오늘 또 하루 아침에 또 저녁에는 오늘 하루 이렇게 결산했는데 내일은 꼭 그 기도 속에 유무념 건설공 너음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특히 그 모르고 지은 죄를 많이 오늘도 했겠다. 난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유무념 마음심 가지고 유무념 할 때 많이 점검이 되어서 은혜를 많이 입고 그렇게라도 기질 변화가 오늘의 주소가 물론 그 선이나 기도나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은 이 유무념을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선하고 낮에는
그냥 일하고 복원하고 이르기만 하고 했더라면은 그때는요 이르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한 유무념 이르기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더라면 많이 지각했을 텐데 영산 은혜가 커서 항상 영산이 다시 서원 세우는 제2 서원지로 생각했는데 어찌 퇴임을 영산 가서 있으라 해서 영산에서 7년 수도원 생활하면서 우리가 엄청 좋아했었어요. 이제 총부로 오니까 총부는 총부대로 좋지만 그렇게 지냈어요.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운 일부터 해라.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범범하니 먼데 일부터 하지 말고 가까운 일부터. 자기 이제 습관에 대해서도 가까운 일부터 무슨 걸음걸이 습관, 신받는 습관, 습관에 대해서 그러지만은 계문이나 또 해야 할 일상생활요법이나 그 계문 가지고 도니까 상당히 원망병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과실을 말할 때 그 사람은 흉만 보는 게 아니라 은근히 원망이 들어있어요. 나하고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때 원망 가지고도 특신급 시키면 하면서도 원망 생활도 같이 듣고 아, 오늘은 과실 말하면서 또 원망까지 말하네.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보통 일과에서 실천해야 할 일상생활 요법이나 일과에서 끊어야 할 계문이나 일과에서 실천해야 할 솔성여로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는 말씀에 저는 큰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은 서로 모두 간단하게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며칠만 지내면 고쳐지거든요. 근데 그런 몸에 배인 업력에 의한 그런 체질적인 성격이나 이런 거 참 쉽지가 않대요. 지금도 유무념을 이제 힘 닿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합력하면서 그것도 유무념 중에 들어가요. 합력할 수 있는 일 합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는 천지 보호의 조목 중에서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는 그래서 편착심 어디에 붙들리지 않는 한편에 착하지 않는 다음 생 씨앗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 착심이 제일 방해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몸은 늦고 마음은 이제 후퇴해도 크고 국을 오므라먹지 않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 편착심을 없애는 광대무량한 천지 스승 모시고 지금 그것 갖고 유무념인데 그게 하루에 2건으로 논아가지고 건건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목구비 가지고 나 그거 처음에 입 가지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유무념은 재미있어야 하거든요. 유무념 하면서 재미가 없으면 방법이 틀린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아는데 아 내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왜 이렇게 보냐 알면서 또 하지? 그게 재미있어. 잘 안 돼도 재미있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내일 또 해봐야지 하니까. 내일 거리가 있으면 재미있죠. 누가 이렇게 충고해 준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섭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안 되는 것이 상이야, 상. 그것이 이제 상정급의 암만심부터 비롯이 되는 건데 일체상. 일체상이 떠나야 열애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상을 없애는데 내가 광대무량한 천지 도를 채받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해 본 거예요. 지금도 안 돼. 그래서 키도 적지 않아. 그 다음 생은 좀 더 클 수 있지 할 텐데 그게 지금도 걸려요. 그래서 유무념으로 상 그런 거보다는 광대무량한 천지도로 그러면 늘 천지에게서 충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천지를 보면서 늘 거울 삼고 충고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처한 거죠. 입으로 하는 거 이런 이제 입으로 하는 일을 하니까 말이 적어져 갖고 실수가 적고 그 대신에 무섭다고 하더라니까. 말이 적어지고 듣기를 잘하더라고. 입철 날 때 입은 철이 나는데
사람들이 좀 무섭다고 기숙사에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이고, 누가 뭐 말하면 잘 들어져요. 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눈과 귀가 정성스럽게는 하는데, 사람 그 무섭다고 그래서 원인을 생각한 게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노력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 것은 좀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하나 평택이 여니까 쉬운데, 역시 과거로부터 얽힌 이런 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일체상 떠난 것이 열애라고 하셔서, 네가 열애 아닌 것이 확실하구나 한 거지. 자신 성업봉찬 말씀하신 뒤에 유무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야. 76년도에 자신 성업봉찬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부터 이제 자신 성업봉찬은 유무념 안 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유무념 하기 전에 나도 괴물 그렇게 범한 줄 몰랐어요.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교양이 없더라고, 내 입이. 그러듯이 그 계문으로 하는 것이 기질 변화에는 큰 도움이 됐어요. 난 하여튼 지금 의두여목 주시고 또 기운문 켜러 주시고 하시면서 그냥 노래 부르듯이 늘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대참회도 진급 안 했으면 참회 형식이다 그렇게 보셨어요. 대참회 맨 끝이 대진급이죠. 참회는 하고 공 들인다고 했는데 주소가 진급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건 형식적 참회였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 대서원도 자기 자유를 목표하면은 선천토수 도인이다. 합력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활부리시대의 신법인 거다. 그렇게 그 유념 건수에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런 기억만 나네요. 물으니까. 이제 그래도 유념 공부 덕택으로 이렇게라도 기억력이 있는 것 같아. 유념을 하면 그 대산 여래께서 어떻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같이 앉아서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데 보면 그렇게 사람 기억도 그러고 그때 그분의 말씀 기억도 그러고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기억이 좋으실까 했더니 그때 그 옆에서 시자들이 그렇게 탁 들으실 때 유념으로 들으시고 보실 때 유념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눈선 귀선 그 말씀이신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에 대해서 딱 멈춰가고 유념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그러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 그럼 이제 상을 없애는 것은 역시 또 무념 공부거든. 무념 공부. 생각 없이 보고 착 없이 보고 착 없이 보는 건 무념이잖아. 그런 법문들을 그때 자신 성업봉찬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가까운 건부터 하고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 하나하나 끝내고 잘 돼서 다른 것도 옮겨가 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거 한 번 졸업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졸업이 되면 하는데 변화하는 거라 나서 먼 훗날 특신급 쉽게 해서 걸리더라니까. 그때는 넘어갔었는데 그런 것이 자신 성업봉찬 할 때 구석구석이 그리고 막 법이 공개해버리시고 할 때 그래도 많이 키워주신 것 같아. 철도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입이 철이 없는 거다 하신 말씀도 그때 많이 해주셨어. 입이 철 있고 눈이 철 있고 이목구비가 철나야 한다고. 근데 은혜를 입은 것은 무념해야겠어, 유념해야겠어. 은혜를 입은 것은 그것은 유념해야 되겠죠. 내가 남을 준 것은 무념해야겠어, 유념해야겠어. 그럼 무념해야지. 그런 표준어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표준어로 하면서 결국 온전하다는 것이 텅 빈 마음이거든요. 텅 빈 마음에서 챙겨야 할 건가 놓아야 할 건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할 때 연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념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유념해야 할 일이다.
이제 문형 건수를 많이 갖는 사람보다는 유형 건수를 하는 사람이 더 많죠.